자, 여러분들 오늘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42쪽이 되겠습니다. 직선상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될까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선생님 준비한 PPT 화면 통해서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준비하시고요. 필기 도구도 함께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자, 여기 제목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직선상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될까?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뭐 결론부터 좀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면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학적 에너지를 구성하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서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아무튼 전환되더라도 이 총합이 언제나 일정하게 보존될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이렇게 일정하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해요. 공기 저항과 뭐가 없어야지만, 마찰이 없어야지만 일정하게 보존되죠. 이건 우리가 뭐 중학교 때부터 뭐 작년 통합과학 시간까지 이르러게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인데, 좀 더 구체적이고 좀 심도 있게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직선상에서 학습 목표죠.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됨을 설명할 수 있다. 직선상에서 어떻게?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됨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게 학습 목표네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우주정거장에서 우주 비행사들이 잠을 잘 때 이렇게 묶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묶어 놓았어요. 자, 우주에서는 지구에서처럼 침대에 누워 편안한 잠은 불가능할까? 불가능할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중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물어보고 있냐면, 우주 비행사가 자신의 몸을 벽면에 고정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우주 비행사가 벽면에 자신의 몸을 고정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가장 큰 이유는, 고정하지 않으면 사람을 벽면에 고정하지 않으면 중력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작은 충격으로도 사람이 막 이동하면서, 그래요,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뭐냐면, 사람이 부딪히게 되면 벽과 뭐를 주고받아요? 작용 반작용이니까 힘을 주고받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충돌이 인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우주선의 어떤 운항 궤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시 정답 어떻게 나와 있는지 좀 볼까요? 자, 예시 정답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주정거장에서는 지구와 같은 중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따라서 약간의 힘으로도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하여 몸이 움직이게 되는데, 한 번 움직인 몸은 관성에 의해 계속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몸을 묶지 않으면 우주선의 궤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물론 안전사고가 가장 큰 원인일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와 같은 원인도 있기 때문에 몸을 우주선 안에서 꽁꽁 묶은 채로 잠을 들게 된다. 좀 적응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과서 42쪽에 나와 있는 탐구 1이에요. 42쪽 탐구 1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의 운동. 어디에 매달린 물체의 운동이요?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의 운동이라고 되어 있고요. 목표 보시면 용수철의 수직으로 매달린 추의 운동을 관찰하여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용수철에 추가 이렇게 매달려 있고, 추를 어떻게 잡아당겨서 위아래로 진동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진동시키는 운동을 할 때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스탠드의 지지대를 이용하여 용수철을 수직으로 이렇게 고정하고 자를 설치하였다. 어, 용수철의 아래쪽 끝에 추를 연결하여 추가 가만히 정지할 때까지 이렇게 가만히 놓았고요. 용수철이 적당한 길이만큼 얘를 이렇게 잡아 당겨야겠죠. 아래로 놓았다가 놓았어요. 그러면 얘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자, 그럼 추의 움직임을 카메라를 이용하여 약 15초 동안 무엇으로 촬영한다? 동영상으로 한번 추의 움직임을 촬영하대요. 여러분들 그러면 알겠지만요. 얘가 계속 왔다 갔다 같은 높이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못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높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높이가 조금씩 줄다가 언젠가는 정지하겠죠. 이런 운동을 할 거예요. 이런 운동을. 그쵸? 이런 운동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결과 및 정리입니다. 추가 가장 높은 지점과 가장 낮은 지점, 그 중간 지점에 있을 때 추의 어떤 힘들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추에 추가 이제 처음에는 가만히 이제 정지한 상태에서 얘를 아래로 내렸다가 진동시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첫 번째 가장 높은 지점에 있을 때 한번 본다면 가장 높은 지점에 있을 때 이게 끝까지 압축이 이렇게 된 상태겠죠. 이 상태에서 운동은 인제 끝까지 갔다면 인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야 될 거예요. 그쵸? 아래로 내려가야 될 텐데 일단 지구가 이렇게 있으니깐 이 물체에 있는 지구에 뭐가 작용할 거예요? 중력이 이렇게 작용할 거예요. 중력이 이렇게 작용할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압축됐으니까 자 압축됐으니까 원래의 상태로 이렇게 유지해 원래의 상태로 이렇게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쵸? 그 성질 때문에 탄성력이 이렇게 중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얘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가장 낮은 지점 한번 볼게요. 가장 낮은 지점이라는 얘기는 용수철이 가장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할게요. 그럼 여전히 지구의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인제 이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온 이후에는 인제 위로 올라갈 거예요.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 용수철이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탄성력이 이렇게 작용하는데 이때 이 탄성력의 크기가 중력보다 더 크니까 위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알짜 힘이 위쪽 방향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중간 지점 한번 볼게요. 중간 지점을 이렇게 보면 요 지점이에요, 이 지점. 이 지점인데 여전히 인제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할게요. 이 지점인데 여전히 이쪽으로는 뭐가 작용해요? 중력이 이렇게 작용해요. 중력이 작용하는데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하는데 위로 이렇게 운동한다는 얘기는 이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고 중간 지점인 경우에는 이 탄성력이 중력과 크기가 같기 때문에 여기서의 알짜 힘은 0이 돼요. 여기서의 알짜 힘이 0이기 때문에 운동하던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운동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예시 답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답변 보시면요. 최고 지점에서는 중력은 일정 아래 방향으로 탄성력이 최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힘은 아래 방향으로 작용한다. 결국은 뭐 탄성력도 어때요? 원래의 어떤 그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력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할 거예요. 자, 중간 지점 같은 경우에 알짜 힘이 어떻게 된다? 0이 된다. 최저 지점 같은 경우에는 탄성력이 인제 중력보다 더 커지면서 알짜 힘이 위로 이렇게 작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과 정리입니다. 추가 움직이는 동안 추의 최고 높이를 기록해 보자. 이건 뭐 우리가 실험을 직접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 운동하는 동안 추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토의해 보자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추가 늘어났다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을 좀 생각해 보면 얘가 위로 올라가니까 높이가 높아지니까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겠지만 얘가 올라가면서 점점 속도는 느려질 거예요. 그럼 운동 에너지는 그래요. 감소할 거예요. 그리고 용수철의 길이가 줄어들면서 이 안에 들어가는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감소할 거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에는 그 반대가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시 답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시 답변 보시면 자 마찬가지로 추가 최고 높이 근처로 올라가게 되면 용수철은 덜 늘어나게 되므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고 덜 늘어나게 되니까 높이가 높아지므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한다. 속력은 느려지면서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움직일 때 동영상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추의 속력 변화를 통해 시간에 따른 추의 운동 에너지 변화를 확인해 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중간 지점에서 가장 빨라요. 그래서 중간 지점이 다가올 때 운동 에너지는 커지다가 위나 아래로 내려갈 때는 어때요? 운동 에너지가 뭐 된다? 감소한다. 결국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데 가장 아래 내려올 때 가장 높이 올라갈 때를 기준으로 중간 지점일 때 가장 빨라요. 그렇지만 올라가던 내려오던 멀어지면 느려진다는 얘기죠. 느려지면 운동 에너지는 그만큼 뭐 한다? 감소한다. 이유 이런 운동에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볼게요. 추가 움직일 때 동영상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추의 높이 변화를 통해 시간에 따른 추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뭐 추가 정점에 있을 때랑 제일 아래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을 때랑 제일 아래에 있을 때 위아래를 이렇게 반복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가장 위에 있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최대가 되고 가장 밑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가 최소가 되겠죠. 뭐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우고. 5, 3 그다음에 4를 바탕으로 용수선에 매달린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 탄성력이 한 일은 어떻게 변하는지 토의해 보자. 예시 답변 가지고 하나씩 좀 볼게요. 자, 추가 가장 낮은 위치에 있을 때, 추가 가장 낮은 위치에 이렇게 있을 때예요.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모두 가장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낮은 위치에 있을 때. 왜냐하면 가장 낮은 위치에 있을 때란 얘기는 용수철이 가장 길게 늘어나고서요. 이 늘어난 용수철 안에 에너지가 가장 많이 저장돼요. 가장 많이 저장되기 때문에 얘가 갖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값은 제일 작아져요. 그런데 추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안에 저장된 에너지는 점점 작아져요. 점점 작아지면서 그에 따른 그렇죠. 이 녀석이 갖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값은 커지는데 아래쪽 볼게요. 추가 올라갈수록 용출이 늘어난 길이가 줄어들게 되므로 탄성력이 추의 일을 하게 된다.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추의 일을 하게 돼요. 추의 일을 하게 되면서 추가 갖고 있는 뭐예요? 위치 에너지도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도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에 따라서 그만큼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뭐 된다? 감소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얘가 가장 많이 늘어났을 때 여기에요. 여기에요. 이 위치인데 그다음에 얘는 그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위로 인제 이렇게 시웅 하고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위치도 증가하지만 가장 많이 늘어났을 때 잠시 정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정지하다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도 증가하고 위치 에너지도 증가해요. 이 추가 갖는. 그러면 추가 갖는 이 에너지의 증가가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용수철의 길이가 줄어들면서 용수철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 그걸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그래요. 뭐에 의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 녀석이 이 에너지로 전환돼서 그렇게 됐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그러면서 오늘 실험한 내용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과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또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탄성체의 외력이 가해지게 되면 탄성체의 모양이 이렇게 변하죠. 변했을 때 이 탄성체의 변화된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그리고 탄성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탄성계수 k라고 했을 때, 이 안에 저장된 에너지의 크기는 2분의 1 kx 제곱, 즉 늘어난 길이의 제곱에 비례해서 이 안에 에너지가 저장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또는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즉 다시 말해서 용수철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안에 에너지가 많이 저장되고, 이 안에 저장된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추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진. 닫힌 계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 닫힌 계란 외부와 물질 교환을 하지 않아요. 공기 저항과 마찰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탄성력이 한 일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이 한 일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같다. 즉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만큼 일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원래의 길이가 이만큼인데 내가 힘을 줘서 용수철에 일을 해 줬어요. 그럼 일을 받은 만큼 용수철은 받은 만큼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고, 그때 증가한 에너지의 크기는 2분의 1 kx 제곱으로 이렇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 그래프의 아래쪽 면적이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크기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43 쪽의 밑에 확인하기 문제죠. 보겠습니다. 그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용수철 상수가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계산할 때 2분의 1 kx 제곱인데 요 k 값이 용수철 상수예요. 200 뉴턴 퍼 미터인 용수철에 물체를 매달아 20 센티만큼 당겨 정지 상태에서 가만히 놓았다. 그러면 요걸 미터로 바꾸면 조심해야죠. 센티미터 그대로 계산하면 안 되고요. 0.2 미터죠. 이걸 넣어 줄게요. 그럼 이 용수철에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200에 곱하기 0.2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100이죠. 0.04니까 몇 줄이에요? 4줄이에요. 4줄만큼 저장돼요. 자, 정지 상태에서 가만히 놓았대요. 이 물체의 속력이 가장 빠른 지점은. 그러면 이 에너지가 일을 하게 돼서 이 물체를 운동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물체의 질량을 어 어떻게 음 물체의 질량을 음 m이라고 한번 가정을 할까요? 아니죠. 지금 뭐 이 물체의 속력을 계산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그럼 이 물체의 속력이 가장 빠른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라니까 가장 빠른 부분에서 탄성력에 의한 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다 전환된다는 얘기니까, 자 몇 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4 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선생님 조금 전에 이 물체의 속력 계산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물체의 질량을 알면 속력을 계산할 수 있는데 질량을 모르니까 속력 계산이 안 되죠. 실수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이 낙하하는 동안의 운동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보자. 낙하하는 동안 사람이 낙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치 에너지는 감소할 거예요. 그쵸?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고, 떨어지면서 힘을 받으니까 점점 빨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 운동 에너지는 증가할 거예요. 그리고 사람 발에다 이렇게 끈을 뭐 이렇게 탄성이 있는 고무 같은 걸 매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쭉 해서 끝까지 이렇게 늘어나게 되니까 여기 이 줄에 포함되는 위치 에너지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그 화면을 잠깐 멈춤하고 정리를 좀 해 주면 될 거고요. 늘어나기 전에는 인제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음 고무줄이 늘어나게 되면 인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도 증가하고 그 대신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떨어지는 속도가 감소하니까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고 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계속해서 지면에 가까워지니까 감소하게 되겠죠. 가장 낮은 위치에 있을 때에는 잠깐 정지하는 거예요. 정지했다가 반대로 튕겨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 정지하니까 0 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실험 내용을 바탕으로 좀 했고요. 오늘 선생님 얘기한 내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탄성체가 늘어나게 되면 늘어난 탄성체 안에 에너지가 저장되는데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고 그때 2분의 1 kx 제곱이라는 이와 같은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계산된다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이제 전환되면서 에너지가 1로 다양하게 전환되는 예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페이지 44쪽입니다.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될까와 관련된 내용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까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